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의 경험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연과 지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곧 인간은 무엇인가? 또 생명의 원리, 결국 내가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근본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 결국 나를 알면 자연과 근본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와 죽음,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내가 그 순간에 창조를 선택해야지 하는 각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교육, 법, 종교 모든 부분에 제가 관여해 보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치, 경제, 교육, 법, 종교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면 현재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약 30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너는 왜 공부를 하니? 하고 물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요.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이런 대답이 거의 100%가 모두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 그때부터 이러한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하고 곰곰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후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농자 천하지 대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첫 내용에 우리는 모두 농사 지어야 합니다 하며 시작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에서 이야기하는 농의 의미는 어떤 작물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농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는 95%의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 능력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여 그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이며 근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는 모두 농사지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도 그 전에는 농촌에 농자지 천하지 대본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위로의 말, 성공해서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인가요? 1970년 이전에는 10가정당 한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증명이 됩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대로 근본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과 악을 우리 인류의 모든 동식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식물들은 인간이 개입하지만 않으면 본능적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는 주말이면 오염되지 않는 산과 강으로 나가서 이런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연은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기. 이 부분도 다음에 또 나오므로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분명 지구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한 생명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구의 모든 물질 중에 80%가 물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막 태어나서는 수분 90%에서 80%, 75%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수분이 50%로 사망합니다. 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원자는 인류 최초 시작부터 모든 그 기억을 가지고 내 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자연 상태의 물을 나는 완성으로 내가 죽기 전에 얼마나 잘 이끌었는가가 나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 지구 안에 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내 몸을 들어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은 내 몸 안에 약 200조 개의 미생물과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간에 있는 세포와 미생물들은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내 간에 있는 간세포 하나가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크게는 내 몸을 위해서, 작게는 내 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포에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희생함으로 내 간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간세포 하나가 태어나 내 간을 유지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점점 집단 이기주의적인 세포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간은 간암 진단을 받고 결국 내 간암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슨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생명체가 태어난 목적은 그 태어난 공동체에 희생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지구에 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크게는 지구의 생명을 위해서, 작게는 나의 가정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떤가요?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다고 해서 용서와 화해가 아닌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정 공동체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이혼 전문 변호사, 또 여성폭력, 여성보호센터입니다. 저는 가정법원에 처음 가면서 가정법원의 모토로 가정의 평화, 청소년에게 희망을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조금 위안이 되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판사를 비롯한 내부의 직원들은 그와 반대로
가정을 죽음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조인 하면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그 지식인들이 진정 알아야 할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를 모르기에 이렇게 많은 생명을 본인들도 모르고 죽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법도 개인을 비롯해서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을 텐데 그래서 가정법원의 모토가 가정의 평화, 청소년에게 희망을 인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잘못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 우주 전체이지만 여기에서는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지구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는 열기, 공기, 수기, 천열, 지열, 천체, 기체, 지체, 물체,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계에 속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면 모두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이지요. 우주에서 보면 물방울 하나가 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나의 큰 내 몸입니다. 내 몸. 이것이 나입니다. 지구가 살아있으므로 지구 안에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주변의 공산품을 비롯한 움직이지 않는 물건들, 특히 쓰레기,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 이런 것을 내 큰 몸의 일부인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행동했으면 현재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진 않았겠죠.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소명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내 큰 몸의 일부인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주어라. 또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나라의 국법도 이러한 밑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연과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행을 하면 그것을 교묘히 개인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이용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이것에 대한 참고 자료로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의식의 밝기는 데이비드 레이먼 호킨스 박사의 연구 발표 자료입니다. 레이먼 호킨스 박사의 그 외의 영적 철학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색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성공에 관한 책들은 거의 90%가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책들이 너무 많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연, 지구죠 지구. 자연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80에서 90% 부족한 상태로 자연이죠. 자연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현재가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따지자면 현재를 정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은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을 벗어나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자연을 벗어나 악으로도, 용기 이하로는 악입니다. 악. 지옥이죠, 지옥. 용기 이상으로 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악이 있는 목적은, 이 밑에 악이 있는 목적은 선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있는 목적인 악을 비추기 위해서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은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 이하는 악이죠, 악. 곧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이상은 선, 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50에서 70, 80, 90까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물을 많이 갖고 있거나 부자거나 또 지식이 높은 사람들, 아까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자연 끄트머리, 여기가 완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맞죠. 여기에 있는 것이. 본인만 이 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이끌고 이렇게 우리 인류를 떨쳐놨습니다. 지금 자연보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배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곳 가면 우리 인간들도 여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연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끄트머리가 1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 이상 5, 10, 20, 50, 60, 100 이렇게 가라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 이하는 어떤 사람이 주변 환경과 개인의 관계에서 또 어떤 집단에서 200 이하의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게 나에게 비난하고 학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죄의식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용기가 있어. 용기를 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어디다 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라고 있는 것이, 용기를 내라고. 용기를 내서 위로 선택하라고, 위의 것을 선택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용기가 없어요. 여기 화해, 미안해, 반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가정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폭행을 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또 아내가 폭행이나 바람을 피웠거나, 여기에 잘못의 크기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쌍방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 몇 주 후 다른 사소한 일로 다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서로 바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위탁으로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때까지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 아이는 친부모인 줄 알았죠. 그래서 남편은 법원에 많은 20통이 넘는 탄원서를 보내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와 화해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하였지만 아내는 한 번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판사는 이혼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보호센터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또 판사는 그 아내를 지옥으로 안내했는가요? 아니면 천당으로 안내했는가요? 만약에 그 아내가 그 남편과 화해하지 않고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들어서 포기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죽는다면 그것은 결국 이 지옥의 끝을 놓을 수가 없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결국에 죽기 전에는 용기를 내서 화해하고 서로 반성하고 서로 용서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내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부부는 여자가 집을 나가기 전 큰아들 집에 가서 1박을 하면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과거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판사는 40년 전 결혼 전에 뺨 때린 것까지 또 그 후에 계속 다툼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달 전에 있는 것까지 모두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화해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현실에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의 피를 빨아먹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 모르겠네요. 여기 화해 전문 변호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간판을 걸고 하고 있냐고요. 판사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들에게는 용기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기 이상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자연 끄트머리에 멈춰 있는 거죠. 자연 끄트머리에. 자연 끄트머리에 멈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은 50 이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상이. 그것은 이 자연 끄트머리에 여기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인류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을 벗어나 완성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희 자연농업 컨설팅에서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동식물들 배려와 사랑으로 여기를 벗어나서 완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무농약 재배와 유기농과 자연농업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바로 발효, 조화, 배려, 사랑. 여기에서 발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효가 되려면 자연에 우리가 어떤 재료와 혼합하여 주면 발효가 됩니다. 그 안에 있던 미생물 하나가 죽어 하나가 태어나면
발효는 일어나지 않죠. 둘 이상, 하나가 죽어서 둘 이상, 여기 1에서 1만 갖다가 그대로 자기 죽을 때 1을 갖다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뺏어버린다겠죠. 최소한 2 이상, 2달란트 이상 가져오라겠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 그래서 미생물도 그렇습니다. 미생물도 그렇게 돼야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자연 끝 바로 1. 여기가 1입니다. 1. 종교에서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최소한 2달란트 이상. 2달란트 이상 배려가 포함된 사랑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연과 재료를 혼합하여 용기 이하, 이 용기 이하의 세포가 계속 많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발효가 되죠, 되기는. 근데 발효가 되는 것이, 발효가 되면 구수한 향이 나는데 이 이하의 내용으로 세포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썩어버립니다. 악취가 나죠, 악취가. 이것은 그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의 그 책 실험에서 보면 그 밥을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밥을 실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으로 참고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려와 사랑에 대한 좋은 애화가 있습니다. 배려와 사랑. 어느 날 말과 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말은 집안일을 하고 사자는 밖에 나가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의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니까 말은 맛있는 풀을 가져다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음식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사자도 집에 올 때 아내 생각이 나서 좋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주어 아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려가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말과 사자의 사랑은 사랑 맞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것도. 근데 배려가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모든 생명체는 이 영양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양주기. 이 영양주기에 맞는 배려가 포함된 맞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가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는 바로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 그래서 저희 자연농업에서는 봄에 파종한 모든 씨앗은 영상 3도씨에 물에 45일간 담그어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찬물에다 담갔다 빼는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적응하라고. 그러면 씨앗은 발화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충분한데 수온이 10도씨가 넘지 않아 발화를 하지 못하고 혹독한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95%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이렇게 배려가 포함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죠. 혹한기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까 예를 든 아내, 부부, 이혼한 부부, 거기는 자기가 분노하고 두렵고 슬픔은 너 때문에 내가 그랬어 하고 그 사람하고 용기를 내서 화해하고 사랑과 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랬어. 이혼했습니다. 이혼.
여기가 이혼이죠. 절망, 포기. 절망, 포기.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용기를 내서 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 금방 누가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죠. 훤히. 또 그렇게 훈련된 씨앗을 예를 들어 아까 그렇게 배려가 포함된 사랑, 그렇게 훈련된 씨앗을 파종을 하는데 양분이 없는 흙에다가 파종을 합니다. 흙에 파종을 합니다. 그 식물은 뿌리를 순간적으로 파종해서 발화를 할 때 흙에 양분이 없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금방 바로 뿌리를 많이 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근데 요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분이 많은 흙에다 파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분이 많은 흙이니까 여기는 양분이 많네 하고 뿌리를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 영양생장, 생식생장 기간까지 보내서 나중에 여기 와서 영양의 불균형으로 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젖대고 나면 이유식 한다고 아주 그 부드러운 죽 같은 거 주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쌀을 보겠습니다. 쌀을 보면 우리 지구상에서 모든 곡식 중에 이 쌀의 영양소가 가장 영양소가 많습니다. 쌀에. 그래서 쌀을 먹는 것이죠. 쌀의 영양소가 가장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 쌀 중에서 어떤 것을 먹습니까? 바로 백미를 먹고 있잖아요. 백미. 쌀론까지 다 떨어져 버린 백미. 백미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미, 흰백자의 쌀미. 이걸 두 개 합쳐놓으면 쌀미변의 흰백. 바로 찌개미 박자입니다. 찌개미 박. 척박하다 할 때 쓰는 박이죠. 실제로 이 백미에는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5%뿐이 없습니다. 찌꺼기죠, 찌꺼기. 우리는 지금 찌꺼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67%는 쌀눈에가 있어요. 그리고 28%는 이 현미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현미 먹어야겠네. 그러면 좋죠.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현미가 영양소는 풍부한데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는, 우리는 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현미 부분만 딱 깎아내고 쌀로만 안 떨어지게 7분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7분도. 7분도 쌀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현미를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냐? 우리 아이들, 여기서 막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현미 밥알을 하나를 입에 넣어줍니다. 현미 밥알을 아이에게 입에 넣어주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현미 밥알을 혀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넣어주고 뱉어내면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한 5번 정도 넣어주다 보면 그 순간에 아이의 침이 그 현미를 녹이는 침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10회 이내에 이미 그 현미 밥알이 아이의 침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녹아서 넘어갑니다. 그 한 알이. 그러면 한 알이 넘어가면 2알을 넣어주고 2알, 3알, 4알 이렇게 5알이 넘어가면 이제 스푼으로 떠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미 밥을 먹고 자란 아이는 현미의 영양소가 그 풍부한 영양소와 그 소화가 되질 않는 현미를 소화시킬 수 있는 장으로 바뀐 거예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기능까지, 모든 장 기능까지 굉장히 튼튼한 장기와 장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 그 아이는 3개월, 100일 안에 이미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아주 튼튼한 장기를 가지고 이 영양 생장 기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면 이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속병이 없어요. 아주 튼튼한 장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하려면 그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배려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공부보다도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너는 여기에서 왔으며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란다. 여기에서 왔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왔는데 너는 여기 이것이 바로 네 큰 몸이란다. 너란다. 너. 네가 여기에서 태어난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 들었던 아이는 이게 지금 유아원에 4살부터 가죠. 4살 때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된 것이냐면 유대인의 자녀교육 방법에서 보면 유대인의 자녀교육 방법에서 딸에게 딸아 너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사탕과 바꿔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아이는 그때는 몰라요. 모르고 언제 아냐. 이 사춘기 때. 요즘에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많은 그 순결을 잃어버리죠. 대부분 20살 안에 다 순결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지금. 얼마나 남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직도 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힘입니다. 그 힘.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구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다면 아들아, 딸아, 너는 여기에서 왔고 지구에서 왔고 지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란다. 모든 너의 기억을 가지고 너는 지구를 위해서 태어났단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때 어른이 돼서 공부를 잘해서 얘가 판사가 돼버렸네. 그 판사가 이혼을 시킬까요? 또 그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 하겠습니까? 화해 전문 변호사 하겠죠. 화해 전문 변호사. 그렇게 이런 근본을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물리양자역학에서 많은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큰 몸의 일부예요. 그러면 죽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죽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부정적인 마음,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면 썩는다겠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도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어디로? 물이 흐르는 어디로 흘러야 합니까? 여기로 완성을 향해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2달란트 이상만. 이 이상만 나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인데 2에 무한대의 제곱승이 있습니다. 제곱승. 그것은 이 배려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배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자연농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 고추 수확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확량이 10나무당 1근 반 수확합니다. 저는 한 나무에서 5근까지 제가 따봤습니다. 그리고 조선
호박은 한 줄기에 하나 땁니다. 하나 따죠. 그것이 자연입니다. 한 줄기에 호박 하나 따요. 근데 저는 그걸 9개까지 따봤어요. 벌써 몇 배입니까 그러면? 저는 약 한 여기 50가지는 경험을 해보았어요. 몇 가지 중에서. 무농약 쌀과 일반 쌀의 그 차이는 한두 배 차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약 한 50배 차이 납니다. 50배. 그래서 가능하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배아 현미, 7분도 쌀을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쌀값 얼마 비싸지 않잖아요. 여기가 지구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내 몸 다리 밑에 종아리를 내가 손도 꼬집었어요. 이렇게 꼬집으면 그 아픔이 순간적으로 내 몸 전체가 느끼죠. 내 몸 전체가 느낍니다. 그 부분만 그냥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팔은 모르고 있나요? 그 아픔을? 내 팔도 다 알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지구의 어디엔가 있는데 그러면 지구 반대쪽의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내 몸이면. 네, 실제 알 수 있습니다. 95%의 잠재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알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 상황도 다 그냥 여기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공명과 동종 효과를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지구는 살아있는데 큰 내 몸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왔으며 모든 기억을 가지고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과 봉사로 이 세상을 더욱더 생명력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가 포함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사랑은 다 아프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도 있어요. 돌 전에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을 때 그 포근한 사랑, 그 사랑도 있어요. 아픈 사랑도 있지만 나의 무한한 잠재의식을 깨워라. 그것은 종교에서는 그것을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나의 잠재의식을 깨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리 내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소리 내어서 나의 부정한 잘못된 나의 여기에 있는 습관들을 소리 내어서 용기를 내서 이 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이 위의 것을 본능적으로 이 위의 것을 더 많이 선택해서 많은 시간들을 이 위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천당입니다.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아는 것을 곧 행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학자들, 교육학자들,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 모르는 학자들이 있겠습니까? 모두 교사들도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왔을 때 결국에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판사 보십시오. 판사 결국에 사람들을 이쪽으로 여기에 머무르게 안내했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은. 근데 판사가 지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안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물질이 됐든 재물이 됐든 지식이 됐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예, 저는 자연농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